계약 수익 받고 계약 원가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보면 돼요? 진행률 보면 되는데 저랑 얘기 좀 해보죠. 잠깐만.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만약에 GS건설이 IFC 빌딩 짓는 걸 보면 지금 계약 수익 총 계약 수익으로 3천억 받기로 했어. 그리고 계약 원가 총 계약 원가로 예상되는 금액이 2천억이래요. 그리고 건물은 3년 안에 지어주기로 했어. 이렇게 3년 안에 지어주기로 했어.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수익을 진행률에 따라 안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진행률에 따라 안분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진행률을 구해볼 건데 자 이런 용역의 제공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진행률을 알아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요. 진행률을 알아야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럼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경우랑 이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아주 옛날 얘긴데 현대건설이 옛날에 그 필리핀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그 용역을 최초로 수주한다고요. 제가 알기로 거의 그 국내에서 최초로 해외에 건설 용역을 수출하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했다고요. 그때 당시 저희 아빠가 현대건설이었으니까 엄청나게 기대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현대건설이 망할 뻔했다고요. 이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를 어떻게 까냐면 땅을 일단 평평하게 밀어. 롤러로 땅을 평평하게 민 다음에 자갈을 깔아. 그리고 모래를 채운 다음에 자갈 사이를 다 채운 다음에 아스팔트를 깐다고요. 이게 고속도로예요. 근데 현대건설이 필리핀에 고속도로를 놔주기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가 발생하냐면 거기가 비가 계속 오잖아요. 비가 계속 오니까 자갈을 깔아놓으면 비 때문에 날아가고 자갈을 깔아놓으면 비 때문에 날아가고 더 문제는 뭐야? 더 충격적인 건 자갈이 젖으면 안 돼. 젖으면 이게 아스팔트 깔 때 그러면 이게 물이 마르면서 이게 수분이 올라오면서 이게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자갈이 완전히 말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막 자갈 말려서 깔아놓으면 비 오고 다시 자갈 말려갖고 다시 깔고 비 오고 해서 친척이 안 되는 거야. 그때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현대건설이 부도 나올 뻔했다고 막 그래요. 그때 어떤 상황이야? 진행률을 추정할 수가 없어요. 자갈이 안 깔리는데 진행률을 어떻게 추정해?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 경우엔 당연히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지만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때는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회수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돈 들어왔을 때 이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시행사에서 나한테 줬을 때 그때 수익을 잡는 거지 그전에는 수익을 못 잡는다고요. 따라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좀 얘기를 봤고요. 다만 요 경우에도 한계가 있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뒤에서 또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률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 진행률. 일반적으로 진행률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요? 진행률의 산정 방법. 여러분 진행률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모든 방법을 다 써도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310페이지에 투입가치 비율이 있고요. 내가 투입한 비율대로 진행률을 산정할 수도 있고 산출가치 비율. 실제로 내가 100층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2층까지 졌대. 그럼 진행률 몇 프로야? 2%. 이렇게 하는 게 산출가치 비율법이고요. 투입가치 비율법은 총 100억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20억 썼대. 그럼 진행률 몇 프로예요? 20%죠. 요게 투입가치 비율법인데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돼? 투입가치법 중에서 원가법만 기억하면 돼요. 모든 진행률들은 일반적으로 저희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률들은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합니다. 투입 원가를 기준이요. 그럼 봅시다. 진행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보면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한대요.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날 봐. 그럼 여러분 진행률을 산정할 때 제가 한번 볼게요. 올해 만약에 발생한 원가가 올해 발생 원가가 500억이면 내가 총 예정되는 원가가 2천억이면 X1년도에 진행률 얼마입니까?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진행률 얼마야?
25%죠. 그쵸? 총 2천억 쓸 것 같은데 올해 발생한 게 50%래. 그럼 25% 쓰면 되겠죠. 계속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연도가 되면 올해 발생한 원가가 이번에는 1,000억이래요. 발생한 원가가. X2년도에 발생한 원가가. 그리고 총 예정 원가가 2,000억이래요. 그럼 올해 진행률은 몇 프로입니까? 올해 진행률은 50%더 진행된 거죠. 올해 더 20% 진행된 거죠. X1년도에는 25% 진행되고 X2년도에는 50% 진행된 거죠. 이 방법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년 올해 만에 올해 증가한 진행률만 구하는 방식. 얘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해 진척된 것만 진행률을 구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고요. 얘만 변동하는 게 아니야. 얘만 매년 변동대가의 변동으로 변동하는 게 아니라 모두 변동할 수 있어요. 총 계약 원가. 내가 이 건물 질 때 얼마만 짓겠다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매년 바뀔 수 있다고요. 아까 필리핀 봤잖아. 차갈이 계속 쓸려 내려간다니까요. 그럼 원가가 계속 늘어난다고요. 원가가 계속. 그쵸? 처음에 GS건설이 건물 저 죽겠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여의도 봤더니 진짜 엄청난 안반이 나와. 이게 안 뚫고 너 그거 아세요? 아 너래. 그거 아세요? 그 관심 없으시겠지만 성균관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캠퍼스는 그러니까 문과만 서울에 있거든요. 문과만. 그 자연계는 저기 수원에 있어요. 근데 이 문과만 있는 서울에 있는 문과만 있는 성균관대학교는 진짜 좁거든요. 진짜 좀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학교 한 번도 안 와보시다가 한 번 오셔갖고 야 그냥 니네 학교 산책이나 하자 그랬는데 완전 언덕에 학교가 좁아져가지고 야 이게 다냐 대학교가 그러더라고. 아빠 이게 다야 그랬거든요. 학교가 진짜 코딱지만 해요. 애교심은 있지만 코딱지만 한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희 때 이 성대에서 하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지하를 파자 했거든. 지하를 고대처럼 지하를 파자. 지하를 팔려고 했다고요. 근데 와 이게 서울에서 내놓으라는 단단한 안반이라 지하를 못 판다는 거야. 이게 안 들어가는데 파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캠퍼스를 못 만들었거든요. 괜히 얘기했네. 아 그것처럼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고요. 뭐가 바뀌어? 이게 올해는 2천억이었지만 내년에는 3천억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총 예정되는 원가가 바뀌어버리면 위에 올해 발생한 것만 고려해서 진행률을 산정하면 정확한 진행률이 산정이 안 돼. 얘랑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률 비교가 정확히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때는 이렇게 써요. 분모에 총 예정 원가요. 요 건물을 짓는데 요 다리를 짓는데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원가를 여기 쓴다고요. 다만 얘는 어때? 매년 변동하겠지. 당연히 변동할 거라고요. 당연히. 변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당연히 변동할 거라고. 분모에 뭐가 와야 돼? 올해만 진척된 올해 증가한 진척률만 기준으로 진행률을 계산하기에는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비교가 정확히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가 와? 누적 발생 원가가 옵니다. 그래서 늘 진행률은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할 진행률은요. 늘 어떤 치예요? 누적치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누적 진행률이라고 쓰고 진행률이라고 쓰고 누적과 진행률을 비교하는 구분해서 나눠서 표기하는 책도 있는데 옳지 않고요. 우리가 앞으로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진행률은 다 누적 진행률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모가 변해가기 때문에. 따라오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311페이지 보시면 가장 상단을 보시면 진행률을 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누적 발생 계약 원가에서 수행한 공사를 반영한 계약 원가만 포함한다 나와 있고요. 거기 문태 식 보시면 총 계약 원가 나누기 누적 발생 원가 보이시죠? 그걸 식을 풀어보면 추정 총 계약 원가를 단기 누적 발생 원가와 추가 예정 원가 더한 부분과 누적 발생 원가를 전기 누적 발생 원가 더하기 단기 발생 원가로 하신 거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밑에는 여러분 했던 얘기인데 셀프 스터디를 좀 보셔야 돼요. 셀프 스터디 요 311페이지 셀프 스터디 1,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건설회사 업무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회사가 기준에 따라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저희 시험도 사실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진행률 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진행률 구할 때 여러분 낚으려고 문제 내는 게 그 셀프 스터디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에 있는 문구를 넣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한다고요. 그럼 봐봐. 자, 1번 보시면
셀프 스터디 보시면 네, 1번.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기성금과 선수금은 흔히 수행한 공사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진행률 산정 시 제외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GS건설이 아직 건물을 짓지도 않았는데 AIG로부터 돈을 미리 좀 받았대. 야, 너 이제 공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돈 미리 줄게 하면서 돈을 미리 줬대요. 이게 뭐야? 기성금이랑 선수금이에요. 시행사한테 돈을 미리 받았다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공사 시작할 건데 우리도 명운을 걸고 하는 것만큼 너희도 좀 잘 줘줘 하면서 돈을 미리 줬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기성금이나 선수금은 뭐와 관련된 거야? 계약 수익과 관련된 거지 계약 원가랑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진행률은 계약 원가, 발생하는 원가와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내가 받는 돈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성금이나 선수금은 진행률 산정 시 당연히 고려하면 안 돼요. 미리 받은 돈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률을 고려해? 따라오시죠. 두 번째, 진행률은 원가 기준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들은 진행률 산정 시 제외한대요. 아래의 원가들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현장에서 인도되었거나 계약상 사용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계약 공사를 위해 설치, 사용 또는 적용되지 않은 재료 원가 이는 진행률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사를 시작하려고 시멘트 값이 오를 것 같아서 3년치 시멘트를 미리 다 사놨어. 한 200억 주고 3년 동안 사용할 시멘트를 미리 사놨다고요. 그럼 이 경우에 시멘트 사왔을 때 진행률에 포함시켜야 돼? 요 시멘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기간에 진행률에 포함시켜야 돼? 사왔을 때 진행률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 공사에 사용 안 됐는데 사왔을 때 진행률에 포함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초반에 진행률이 너무 높게 잡히겠지. 아직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재료 사왔을 때 재료 사왔다고 그걸 다 진행률에 포함시켜버리면 초반에 진행률이 높게 나온다고요. 그럼 그게 분식회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용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공사에 사용하지 않은 재료 원가들은 진행률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아요. 진행률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아요. 따라올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뭐 언제 포함시켜? 실제로 사용할 때 포함시킨다고요. 그래서 311페이지 다시 가장 위에 보시면 진행률을 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 누적 발생 계약 원가는 실제로 수행을 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 원가만 포함한다. 실제로 내가 지어지는데 들어간 원가에만 포함시킨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있어? 따라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하였으나 예상 밖의 낭비가 됐거나 비율이 생긴 원가, 얘네들은 공사 진행률에 포함시키면 안 돼. 어떤 것만 공사 진행률에 포함시킨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사용한 것만 공사 진행률에 포함시키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죠.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공사요. 여러분 GS건설이 아파트 지면 GS건설이 거기 화장실에 타일 자기가 깔까? 얘네는 건물 뼈대랑 큰 거 맞춰놓지 앞에 거기 뭐 욕실에 있는 타일 이런 거는 하도급자 시킨다고요. 여러분 그 아파트에 타일 까는 분들 있잖아요. 이 화장실이나 이런데 욕실에 타일 깔아보는 분들 돈 진짜 많이 번다고요. 이게 이렇게 보기에는 평평하지만 사실은 미세하게 꺾여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완전히 평평하면 물이 안 흘러갈 거 아니야, 배수구 쪽으로. 이게 미세하게 좀 꺾여 있다고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되게 비싸요. 거기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박명수나 뭐 이렇게 유재석급 되면은 실제로 얘가 출연해야 돈을 받을까? 돈이 꽂혀야 출연할까요? 돈이 꽂혀야 출연한다고요. 그래서 SBS나 MBC 방송국 재무제표 보면은 연예인들 선급금이 나와 있다고요. 선급금 미리 돈을 준다고. 선수금 연예인들한테 미리 돈을 준다고요. 그래서 돈을 다 1년치 출연할 걸 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돈을 준 다음에 출연할 때마다 깐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이게 왜 이렇게 써? 얘네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미리 안 줘놓으면 딴 데 가버린다고요. 아파트 타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명인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1년 하루 종일 바빠요. 한 달 내내 바쁘다고. 미리 이분들한테 돈을 주고 스케줄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날 와서 타일 깔아준다고요. 그럼 이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하도급자한테 돈 미리 준 것도 돈은 미리 줘놓지만 아직 이분들이 공사 안 했기 때문에 돈 줬을 때 진행률에 포함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겨? 초반에 진행률이 높게 나온다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도 실제 하도급자가 일할 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일할 때 진행률 처리한다고.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이요. 실제 일할 때 진행률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따라오시겠죠? 좋아요. 세 번째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예상 밖으로 낭비된 부분이 있다면 얘는 당연히 진행률 산정에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안 한 게 있거든요. 좀
첫 번째 걸로 다시 돌아가서 이 밑에를 봐야 돼. 밑에를. 그 여러분 송도 가보셨나요? 송도. 저는 가끔씩 애들 데리고 송도 놀러가서 뭐 잠도 자고 오고 하는데 이 원래는 송도를 왜 졌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송도를 왜? 송도의 장점이 뭐가 같아요? 송도의 장점이 뭐예요? 송도의 장점이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건물 새로 졌어요. 그래서 말이야 송도의 장점이 뭐가 같아요? 송도가 그 송도에서 비행기 타는 데까지 시간이 뭐 1시간밖에 안 걸리고 그러니까 송도에서 출발하면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던 10시간 내에는 모두 다 도착할 수 있대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동하는 시간까지 해서 도어 투 도어로 세계 그 유명 도시들은 10시간 내에 다 도착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원래 송도를 만들 때는 그 두바이처럼 키우고 싶은 생각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 동네가 되게 좋아요. 가보면 거기 호텔이라고 경원제라고 있는데 이게 한옥 호텔인데 그 우리나라 한옥 호텔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면 되게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해봤자 별로 소용은 없지만 볼 것도 많고 나름 하루 정도 놀고 오긴 괜찮아요. 근데 저는 항상 송도 갈 때 이게 부천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인천공항을 통해서 간다고요. 그럼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 영종대교가 있다고요. 영종대교인지 서해대교인지 그게 뭐냐면 인천공항에서 송도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다리예요. 그게 바다 위 10km거든. 바다 위에 10km를 딘 거라서 되게 멋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줘놨기 때문에 배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이렇게 해질 때 가면은 뭐 분위기도 좋아요. 근데 요 다리 질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쳤는데 요 다리 질 때 되게 언론에서 이렇게 언론에 그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요. 바다 위 10km니까.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걸 삼성물산에서 졌는데 이 바다 위에 10km를 줘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크레인이 필요했다고요. 크레인. 엄청나게 큰 크레인이 필요했다고요. 아직도 기억나. 거기 보면 인터뷰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크레인인데 이 다리만을 위해서 제작한 크레인입니다. 그럼 이거 공사 끝나면 이 크레인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철거해야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봐봐. 삼성물산에서 요 다리 짓기 전에 사실 크레인은 요 정도랑 요 정도 구간에서만 쓸 필요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다리 여기 하고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놨다고요. 크레인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레인을 쓸 때 요 정도 요 구간까지 가야지 사용하는데 요 때부터 미리 만들어 놨다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진행을 산정시 포함시켜야 돼 안 포함시켜야 돼? 포함시켜야죠. 요것도 공사의 한 부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단 재료가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는 진행률 산정 시 아직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포함시켜야 돼요. 별도로 요 계약만을 위해서 만든 재료라면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때부터 있던 문구거든요. 사실 IFRS엔 이런 문구가 없어요. 근데 늘 내요 교수님들이 늘 좋아하는 문구라 사실 그래서 요 문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기억을 하시고요. 좋아요.